기업을 운영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지원자금 2025년 정책자금이 발표됐습니다. 작게는 몇십만 원부터 억대까지 대출이 아닌 무상으로 지원하는 자금들을 긴급 점검해 드립니다. 이거 놓치면 진짜 배 아픕니다. 미리 알고 준비해야겠죠? 저희 윗소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들과 함께 성장하는 윗솔TV 최영희 대표입니다. 2025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석 직전에 무려 3,000페이지 분량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우리 대표님들께 꼭 필요할 만한 정책 자금들을 추리고 추려서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2025년 돈 벌러 미리 가보실까요? 오늘의 주제는 2025년 정책자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상공인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국가 정책자금으로 폭넓고 다양하게 펼치려고 준비를 한 건데요. 모두 소개해드리려면 한 달도 부족하니 핵심 내용만 추려서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배달 및 택배비 지원을 2025년 한 해에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지원책인데요.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 67만 9천 명에게 2037억 원을 들여 최대 3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가 평균 60만 원 정도인데 절반 정도를 지원해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마련된 지원책이고요. 금융에 대한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비용 경감 예산도 나왔습니다. 무려 2조 원 규모로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원하고 2천억 원을 투입해 대환대출을 지원하고 정책자금 상환 연장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늘릴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현금을 지원하거나 대출 연장 같은 지원책은 바로 체감될 수 있어서 대환대출이나 상환 연장을 하실 대표님들은 꼭 신청하셔서 부담을 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식당 가면 주문을 키오스크로 하는 추세죠.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하기 힘들다고는 하지만 영세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인건비 한 명 줄이는 게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업장에서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 키오스크나 스마트 기기, 소프트웨어 보급도 올해 6,000개에서 11,000개로 늘어납니다. 수도권은 당연한 얘기고 지역 상권의 발전기금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지원하던 새 출발기금은 30조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취업 준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도 사전교육 참여수당 60만 원, 심층교육 훈련수당은 최대 6개월간 110만 원을 주고 취업하면 구직 성공수당으로 월 19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계속 이어가는 소상공인에게는 기기나 현금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사업이 어려워져 취업하겠다는 소상공인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폐업하게 되는 경우 점포 철거비를 지금은 250만 원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4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그 대상도 2만 2천 명에서 3만 명까지 늘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예산은 5조 9천억 원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정책 자금을 푸는 걸 보면 위기는 위기인데 이럴수록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모두 받아서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하셔야 합니다. 윗소리 언제나 응원하고 함께 걸어가고 있으니 힘내십시오. 다음으로 살펴볼 지원 내용은 금액이 조금 올라가는데요. 대략 5천만 원부터 2억, 3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R&D 예산이 주를 이루지만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정보를 모으고 모아서 사업에 접목시켜서 적용을 하셔야겠습니다. 금액이 올라가는 만큼 난이도도 올라가겠지만 윗솔과 함께 하시면 모든 게 가능해집니다. 그럼 무상 정보자금 10개 정도를 추려서 예측해 보겠습니다. 혁신 바우처 무상자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 정책입니다. 2024년에 많은 사업체에서 지원을 받았고 2025년도에도 지속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원되는 업종은 제조업인데요. 이 제조업이라는 게 범위가 꽤 넓습니다. 목공방, 밀키트, 양조장, 위탁 제조업까지 모두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이 혁신 바우처의 핵심은 자동화 기기와 더불어 스마트 기술을 장착하는 것입니다. 기술력이 있는 제조업에서 이런 것을 접목할 수 있다고 하면 무상 지원이니까 반드시 도전해야 후회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수출 바우처입니다. 혁신 바우처보다 금액이 올라갑니다. 3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지원되는 바우처인데요. 1억 원을 지원받기에는 난이도가 꽤 있어서 3천에서 5천까지 보시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출 바우처니까 수출을 준비 중인 업종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고요. 시제품, 국내 인증, 해외 인증, 특허, 마케팅 등 제조혁신 바우처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수출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희소식은 2024년 예산보다 15% 정도 증가했다는 건데요. 물론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남아있긴 하지만 예산을 더 쓰고 지원한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사업 관련입니다. 청년창업 상한학교, 줄여서 청창사라고 하는데요. 자그마치 1억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사업화 자금으로는 예비 창업자부터 창업 3년 이내의 대표님들, 그리고 39세 이하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건 토를 달 수가 없는 무조건 좋은 사업입니다. 창업 공간, 창업 교육, 창업 코칭, 사업비, 기술 연계까지 해주니까 정말 유용한 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사업이니까 반드시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끌어내야 합니다. 다음은 공정품질 R&D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과 비슷하게 지원되는 지원 사업인데요. 공정품질 R&D 지원 사업은 제조업 대표님들한테 아주 좋은 지원 사업입니다. 금액은 현장형 R&D는 5천만 원이고 혁신형 R&D는 2억에서 10억까지 열려 있습니다. 공정품질 R&D는 중소기업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공정을 자동화, 지능화, 효율화를 통해서 공정 개선을 하라고 만들어진 기술개발 예산입니다. 2024년에는 위와 같이 지원을 했고 내년에는 폐지되진 않지만 예산이 60% 삭감 정도로 예측이 되니 여기에 맞춰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창업성장 기술개발 R&D, 디딤돌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형 팁스, 즉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을 말하는데요. 기술 아이템을 가진 창업팀을 민간 주도로 선발해 미래 유망 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자금은 24년 대비 10% 증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디딤돌 많이 들어보셨죠? 중소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지원금일 텐데요. 이 예산은 30%나 삭감됐습니다. 요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 많이 힘들다고 연일 뉴스에서 말하는데 예산까지 삭감돼서 상당히 아쉽고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전투자 혁신사업이 있는데 뿌리기업에 1억 원의 보조금과 융자로 1억 원을 매칭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뿌리 기업들의 작업 공정에서 위험 요소를 개선하는데 1억 원이나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모쪼록 삭감되거나 폐지되지 않고 많은 지원금이 대표님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창업 사업화, 창업 패키지로 통칭되는 사업의 경우 창업자들에게 1억에서 3억까지 지원되는 무상자금이 있는데요. 이건 7%나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예비 창업자에게 돌아가는 자금은 15% 정도 줄어들고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초기 창업자에게는 30%나 더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지원금은 첨단 제조는 5억부터 유연 생산은 6억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지속하면서도 예산이 2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외에도 빅데이터나 AI를 도입해 신사업이나 서비스에서 고부가가치를 생산해내는 사업도 계속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보통 이런 지원 사업들의 경우 12월 말부터 1월 초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데요. 어떤 지원 사업이든 지원을 받으려면 자세히 알고 지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년 예산 편성에 맞는 업종이나
우리 기업이 해당된다 하시면 혼자 고민하고 준비하지 마시고 도움 요청해주세요. 어렵고 막히는 부분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역할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정확한 카테고리에서 최대 혜택으로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노하우를 위도솔루션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조건들을 보면 기술력, 내부 관리, 자금 관리, 사업 전략, 마케팅, 자금 조달 등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것 중 가장 필요한 건 자금 조달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은행에서 융자를 받던 투자를 받던 대표님의 주머니에서 나오든 모두 회사의 운영 자금이 될 겁니다.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자금 조달은 기술보증보험, 중진공, 신용보증보험, 소진공, 기관 등을 통해서 보증을 받아 유용하게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은행에서 토지나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다고 한다면 정책자금은 국가에서 대표님의 경영 능력, 회사의 기술, 신용을 보고 도와주기 위한 자금이기 때문에 최소한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자금을 내주는지는 아셔야 합니다. 기업의 평가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기술사업성 평가와 신용위험 평가로 나뉘어집니다. 기술성 평가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신용위험 평가는 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를 하는데요. 신용보증은 기술보다 대표자의 신용과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한 신용을 우선적으로 보고, 기술보증기금은 신용평가보다는 기술력, 특허, 대표자의 역량을 더 많이 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기본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요구하는 기준치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정책 자금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모아서 기업에 지원하는 건데, 일단 이 회사에서 세금을 제대로 안 냈다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4대 보험이 체납됐거나 지방세 등이 체납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업별 평균 부채 비율이 있는데요. 기업의 부채가 너무 높으면 은행에서 대출해주지 않듯이 국가에서도 적정 한도 이상의 부채를 가진 기업에는 지원을 꺼립니다. 그리고 대표자의 신용등급과 부채, 법인의 부채 등을 보게 되는데, 이 역시도 부채가 없는 쪽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이나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 고용 증대를 까다롭게 보고 점수를 많이 줍니다.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업인지, 당장은 아니더라도 단계적으로 나아지는 회사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1년의 성적표는 12월에 결산하는 재무제표인데요. 부채 총계와 자본 총계 같은 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부채가 많으면 대출은 어디서든 거절이니 부채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꼼꼼하게 준비해 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채를 가질 수는 있지만 재무제표상 비율을 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은행에서 대출 받았을 때 이 은행이 상당히 여러 곳이잖아요. 1금융권 이외의 곳, 그러니까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대출을 받으시면 정책자금은 좀 어렵습니다. 대다수의 대표님들이 모르셨다가 중요한 순간에 지원을 받지 못해 낭패를 겪으신 걸 많이 봤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맡겨서 체크하고 정책자금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 전문 업체를 선택하시면 이런 고민에서 자유로워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대표님들과 컨설팅을 진행하면 재무제표는 물론 기업의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들여다봅니다. 세부적인 것들을 모두 알아야 이 기업에 맞는 정책자금이나 필요한 대출, 부동산 구입까지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어떤 식으로 보완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신용도가 부족할 땐 신용도를 올리는 방법부터 신용등급 상승까지 책임을 져드리고, 특허가 없을 땐 기업에 맞는 특허 개발에도 함께 참여해드립니다. 윗솔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저희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언제나 그랬듯 친절한 안내로 도움드리겠습니다. 나라 돈은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이제 곧 올해가 지나가고 2025년이 다가오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다 써버리고
정작 필요할 때 지원금이 바닥나 받을 수 없게 돼버립니다. 할까 말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움직이셔야 더 많은 걸 가져가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지원금을 가져가시는 게 현명한 행동 아닐까요? 윗솔은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최적의 방향을 제시해드리면서 함께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는 대표님들께 믿음으로 함께 걷고 기업이 원하는 것을 얻어주는 것이 윗솔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2025년 정책자금의 종류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과 주의점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무상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꼭 알아두셨다가 지원받으시면 더없이 좋은 선택이 되실 거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